지난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이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 법률안이 통과가 된다면 2023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부부 6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현행 기초연금제도와 달라지는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제도는 신청자 중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데 개정안은 소득 재산 불문하고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둘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폐지됩니다. 셋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었는데 개정안에는 수급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단 연계 감액 제도가 신설됩니다. 넷째, 부부 감액 20%가 폐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가 폐지됩니다. 폐지된다는 것이 많은 것을 보니 현행 제도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복잡한 것들을 다 정리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노인들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1인당 30만원씩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준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평생 국가의 발전과 자녀들 양육에 헌신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겨를이 없었던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2007년 4월 제정 공포되었고 2008년 1월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70세 이상 노인 60%만 적용되다가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 2009년 1월부터 지금까지는 65세 이상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설계된 제도인데 그간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많아서 제도 개선에 관한 요구가 끊임없이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전혀 받지 못하거나 감액되는 경우가 현행 제도에는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감액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대상이 있는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우체국연금을 받는 당사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상위 30%에 해당되는 경우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을 45만원 이상 수령자는 수령액별로 차감하여 최고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제도도 있습니다. 단독 가구일 경우는 최고 30만원 수령 가능하지만 부부 가구일 경우는 각각 20%씩 감액하여 개인당 24만원, 부부 합산 48만원을 수령합니다. 소득 상위 30%의 기준은 소득 인정액 단독 가구 169만원, 부부 가구 270만 4천원입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계산 방식으로 산출된 금액을 말하는데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버는 수입을 말하고 재산이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및 회원권을 말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은 다른 기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과 자동차가 있고 연금을 수령하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기초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고 가격이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가 있을 경우 계산에서 불리해지고 골프 회원권, 요트 회원권 같은 회원권을 소유할 경우는 대단히 불리해집니다.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시도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증여하고 나서도 소득 인정액은 일정 기간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곧바로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약 5년 정도가 지나야 부동산 소유 소득 인정액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소득 인정액 경계선에 있는 대상자에게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를 통해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계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71%에 해당이 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70%에 해당되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람보다 소득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 30만 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계산도 복잡하고 적용 방법도 너무 많아서 지식과 정보에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 당사자가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되는지, 대상자이면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조차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좋은 취지로 설계된 기초연금이 많은 이들로부터 비난과 불평의 대상이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도의 불합리성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현실과 괴리된 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산이 있더라도 실소득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노인들이 우리 주변에는 흔하게 많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에게 최소 안전장치인 노인 기초연금은 가족과 본인의 자산에 관계없이 100% 모두에게 보편적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고 하위 70% 소득 산정 기준도 객관성과 명확성이 떨어져 끊임없이 불만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아직까지 노인 빈곤율 OECD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노인들의 빈곤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사회적 요구에 수긍이 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가장 논란이 심하고 악법으로 취급되는 것 중 하나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여 기초연금 수령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사회 정서적인 문제점 외에도 행정적인 문제가 수반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파악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시, 군, 구, 읍면동사무소, 국세청, 법원, 국민연금공단, 각 금융기관 등 여러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공조해야 됩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들에게 시원하게 도움을 주지도 못할 뿐더러 국민 감정도 해쳐가며 행정비용이 많이 드는 선별적인 지원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개정 법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65세 이상 모든 국민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으실 것이고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복지 재정을 남발하여서 국가 채무가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되고 향후 후세대들이 감당해야 되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복지 재정 확충을 급하게 실행하기보다는 서서히 단계적인 확충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일 겁니다.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 모두 존중합니다. 부디 국회에서도 찬반에 대한 의견을 잘 수렴하여서 통과 여부에 대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